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의 일봉 차트의 화면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현재 상승해 놓고 눌러 앉은 다음에 뚫어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저점은 낮춰가고 이렇게, 그리고 고점도 낮춰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좀 그어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라인을 좀 형성하면서 조금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이제는 앞서서 이렇게 막혔던 구간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여기서 해주면서 지금은 이 박스권에서 보면 이렇게 좀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 내부 보시면 830포인트 정도, 그 정도 라인을 지난번에 이렇게 약간 좀 그 지지가 됐었던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 요 정도 라인이죠. 요 정도 라인을 이렇게 좀 보합권에서 이 정도 라인을 지켜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전일에 나스닥이 2.01% 상승을 했고요. 다우가 0.08%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참여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이 오늘은 아마 나스닥, 그러니까 코스닥이 기술주들 위주로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낙폭이 좀 많이 빠졌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나스닥이 뭐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도 기존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아마도 국내 시장에서 상승을 좀 해주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셨을 텐데, 물론 일부는 좀 그렇게 됐고요, 일부는 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런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건 외인과 기관 중 외인은 순매수를 했고요, 양시장 모두. 그리고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중에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매매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다이내믹하게 매매는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로 좀 매매하기는 어려운 장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찌됐건 오늘 그냥 무난하게 좀 마감해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수만 봤을 땐요. 코스피도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앞서서 고점이었던 2018년 초, 2017년 말의 260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움직임은 좋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시젠이, 지금 구독자분들 시젠을 많이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제 영상을 좀 이 영상은 보고 계시잖아요. 시젠의 움직임이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시젠 좀 초반에 좀 24만원을 돌파하면서 시도를 해가지고 이게 밀릴까 안 밀릴까 지켜봤는데 장중에 좀 밀려버리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를 안 좋게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해외에서 보면 이게 지금 어제 말씀드린 그 미국 진단키트 회사인 퀴델의 일봉 차트인데요. 어제 이 양봉, 그 어제 양봉이 전일에 이 음봉을 삼키면서 아주 좋은 움직임으로 좀 마감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나스닥 100 선물지수, 그리고 나스닥 100, 그리고 퀴델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퀴델과 정확하게 커플링하면서 가지고 가는 움직임은 나오지를 않았고요. 오늘 물론 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을 수가 있고, 투심이 그렇게 강하게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쉽게 밀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차트상으로 좀 명확하게 좀 어느 자리에서 지켜줘야 되는지, 어느 자리를 좀 뚫어줘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이 시즌을 보면 MSCI 지수가 편입이 되고 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잘 움직였죠. 그런 상태에서 현재 이제 앞서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강하게 올라가 줬고요. 여기서 지금 박스권 형성 후에는 이번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몇 번째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좀 밀려주면서 사실상의 지금 추세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어느 자리냐 라고 봤을 때 분봉상으로 좀 바꿔서 보면요, 이게 오늘이거든요. 이게 오늘의 차트입니다. 시초가에 245,600원까지 띄워놓고 밀려버렸어요. 이게 오늘의 움직임인데, 3분봉으로 봤습니다. 우선은 이 움직임만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분봉상으로는 현재 뭐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만한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여기서 계속 지지를 좀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요, 되게 중요한 요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보면 이 순간에 갭으로 확 깨버리면서, 여기를, 그죠? 이 갭으로 깨버리면서 지금 전혀 복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볼게요. 이렇게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122평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봉으로 볼 때는 122평선을 장기평선으로 세팅해 놓고 보고요, 일봉으로 볼 때는 302평선을 제가 세팅을 해 놓고 장기평선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 지금 302평선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뭐 분봉상으로 요 122평선 검은색 보이실 겁니다. 이 122평선 위로 돌파를 좀 해주면서 안착하고 나서, 그 안착해주는 그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이 하락 추세가 무뎌지면서 가파르게 하락하던 것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주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하던 게 보시면 지금 가파르잖아요. 한 45도 각도로 떨어지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무뎌지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지금 이 122평선의 움직임이 조금은 무뎌졌지만 아직은 하락 추세를 여전히 가져가고 있다 라는 좀 생각이 되고, 30분봉상으로 보면 정확히 지금 30분봉상으로 봤을 때 라인을 어제도 말씀드리니까 21만원 정도, 그죠? 지금 한 거의 이 정도란 말이죠. 여기서 보면 21만 3천원까지 그때 빠졌을 때 21만 3,400원까지 이때 빠졌고요. 보시면 여기, 그리고 스코프를 좀 좁히면 오늘 최저 21만 6,700원까지 빠졌어요. 여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봉상으로 바꿔서 보면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어쨌든 아래 고래가 좀 단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1차적으로는 오늘 빠질 만큼 좀 빠졌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 저는 21만원 정도 라인까지 한번 치면, 그러면 좀 충분히 조정을 좀 받고 빠진 게 아니냐, 어떤 큰 악재가 나와서 이 시젠이라는 종목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화이자의 백신이 조만간에 출시가 돼가지고 모든 그 관련되어 있는 코로나에 걱정을 하시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다 접종해서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장의 이 차트라든지 주식은 어떤 이슈와 어떤 뭐 향후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 선행하는 선행지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런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워낙 고가권에서 올라왔지만 지금 단순히 금액이 고가라고 해서 고가는 아니거든요. 시총이 6조가 넘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영업이익도 1조를 뭐 매출이 1조를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도 금액에서 당연히 놀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자기 가치를 어떻게 보면
뭐 인정받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에 이렇게 빠졌었던 이 라인의 정말 지켜야 되는 라인을 이렇게 한번 깨고 나서 두 번 정도 음봉이 또 나왔는데, 여기서 21만 3천원이 앞선 최저점이었는데 지금 여기가 오늘 21만 6,700원까지 빠진 상태에서 더 밀린다. 그러면 지금 이게 깨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122평선입니다. 이게 깨진다면 보세요. 요게 깨진다면 이거 122평선이거든요. 122평선을 깨지면 막 17만원까지도 빠지는데, 명확히 따지면 요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 19만원 정도까지 빠지는데 그렇게 급하게 지금 빠질까?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내일은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이 120평선과 요 21만 3천원이라는 전에 많이 빠졌던 요 지지라인쯤 해서 양봉은 아니더라도 도지형이라든지 아래꼬리 단 음봉 혹은 아래꼬리 단 뭐 약간의 양봉 정도 수준으로 조금 좀 시초카에는 밀려도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들어올리는 움직임을 가지고 다시금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낙폭이 굉장히 좀 과대한 느낌이 들어요. 과대하다. 낙폭이 좀 심하게 너무 빠졌고, 앞서서 이 라인을 봤던 이 부분보다는 더 빠질 개연성보다는 여기서는 좀 주춤할 것이다.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라인에서는 정말 빠지기가 쉽지가 않은 정도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만 하고 나올 개연성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깬다, 외인과 기관이 작정하고 막 깨버린다, 밀어버린다, 그러면 투심이 특히 개인들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신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악착같이 버티고 계실 텐데 담보비율 140% 맞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반대매매 물량까지 더해지면 상당히 더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물량들을 좀 받아주면서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빠지는 주식은 없어요. 지금 뭐 시젠이 뭐 무슨 뭐 유증하거나 아니면 대주주 매도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정말 중요한 이제 라인이 왔다 라고 생각이 되고, 단일가를 고려해서 단일가가 지금 2% 빠져서 21만 1천원, 22만 1천원이에요. 22만 1천원이면 한 요정도 돼요. 요정도, 그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21만 한 3천원이라든지 요 21만원, 이 121평선 요 라인은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요. 보통 시초가가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의 금액에서 비슷하게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 왜냐면 시간의 단일가가 상승하면 장초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한 정도 수준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내일도 한 2%에서 뭐 3%, 적게는 1% 정도 사이로 빠지면서 시작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오늘 나스닥과 다우지수 중에서 나스닥 지수가 좀 상승을 계속 해주고, 오전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상승해주고, 그리고 큐델이라든지 에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어쨌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밀리지 않고 버텨주는 그런 선행지표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장초반에 좀 밀리더라도 내일 물론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급이 활발하게 들어오면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아마 월요일부터 달려도 달릴 거예요. 이제 옵션 만기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제 이 21만원, 23만원 이 정도 라인까지 한번 밀었다가 조금 올려놨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감은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장에서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 이거 시젠이 실적도 잘 나왔고, 물론 화이자가 백신이 나오지만 이게 지금 뭐 아직 완전히 다 시판해서 이미 뭐 배송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지금 봐도 미국이 13만 명 확진자가 늘어났고 1200명 사망자가 늘어난 상태로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화이자가 지금 백신을 내놔서 접종 받습니까?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얘가 장 초반에 좀 밀려도
이게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쑥 들어 올리는 움직임이라든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세게 좀 움직임이 들어오면 상당히 좀 투심이 바로 바뀌어서 급진적인 어떤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그런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가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는 다른 차트상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내일 오전에 조금 밀렸다, 그런데 나스닥 100 선물지수나 어떤 그런 국내의 코스닥이라든지 그런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지금 뭐 기관이 매도하고 이런 장세였지 않습니까? 한번 볼게요. 보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기관이 4일 정도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이틀 정도 순매도를 했죠. 이게 아마 4일 정도라고 하면 시즌이 빠진 날짜랑 비슷할 겁니다. 시즌은 지금 제대로 빠진 게 4일이거든요. 여기서 기관과 외인이 다 매도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수급입니다. 수급. 요즘 시장에서는 수급이 깡패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내일 코스닥의 시장에서의 기관과 외인이 어쨌든 이 시장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로 들어와 주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시즌에 또 역시 순매수 좀 들어와 주면서 단기적인 이 낙폭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매수를 좀 해줄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이 계속 사면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들은 시즌에 대한 점점 걱정이 아마 많이 되시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상 21만 3천원 정도가 딱 지지가 되고 오전에 뭐 이렇게 쳤어요. 예를 들면 그랬다가 이게 다시 또 반등하면서 아랫꼬리를 만들어낸다, 뭐 요렇게라도 좀 된다, 양봉이라도,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돌아서서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다 하고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내일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최소한의 이 21만원 정도 이 언저리 라인, 그러니까 122평선 여기는 절대 깨면은 안 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깨버리면, 여길 깨서 눌려버리면 장기화 될 수 있어요. 조정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자리고, 앞서서 1차적인 그 지지라인은 24만원이었는데 여기를 계속적으로 참 버텨주고 반등해주고 반등해주고 해주는데, 심리적인 지지라인이 한 24만원인데 그걸 깨버리니까 투매가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기관이건 외인이건 개인들도 좀 뭐 저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내일 만약에 또 지금 음봉 나와가지고 적산병 내리 꽂아버리면 상당히 좀 투매가 현실화될 수도 있거든요. 단기적인. 그 정도까지 과연 밀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오늘 정도 수준에서 내일 좀 밀리면서 시작했다가 들어 올리면서 조금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되고, 이 정도 밀렸다라고 하면 이제 반등할 때 됐다고 좀 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60분 봉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밀어버리면서 계속적으로 돌렸는데, 60분 봉으로 본 차트는 현재 이렇게 계속 밀리다가, 그죠? 이때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그죠? 여기부터 밀리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6일부터 9일부터, 그렇죠, 9일부터가 낫겠네요. 월요일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다가 툭 밀려버리고 툭 밀리고, 오늘 잠깐 갭 떴다가 툭 밀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60분 봉, 1시간짜리의 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오늘의 장마감 전 2시간 전부터는 이렇게 5위평선을 돌파해주는, 여기 지울게요. 5위평선 돌파해주면서 그 위에서 이렇게 음봉을 뽑아냈습니다. 음봉을. 저는 그래서 요 반등에 좀 저는 생각을 뭐라고 할까요?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보면 이렇게 계속 밀렸잖아요. 5위평선 못 깨고.
여기 다시 눌렸다가 다시 종가 어쨌든 기준으로는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3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오늘 말고 어제입니다. 어제도 살짝 양봉 시초에 조금 띄워놓고 나서는 계속 그냥 쭉 눌려버렸잖아요. 3분봉이에요 여러분. 이런 초반에 아주 갑작스러운 또 눌림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의 안 좋은 움직임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적당한 수준의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 수급이 들어오고 말고는요 여러분, 프로그램 매매 좀 보세요. 프로그램 매매. 뭐 MTS로 쓰시든 뭐 주로 이제 출근하셔 계시거나 하실 테니까, 아니면 뭐 가정주부분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대부분이 회사원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매매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보면 보통 프로그램 매매가 마이너스면 외인들이나 기관이 팔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외인이 좀 팔고 있는 건데, 프로그램 매매가 플러스다 장초에, 그러면 시초에 좀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움직임이구나. 그리고 코스닥의 지수에서 외인들과 기관이 어떻게 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또 매도한다 그러면 오늘도 매도가 좀 심화되는 장세인가 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장초에 이렇게 오늘 양봉이 뽑아내고 윗꼬로 달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쭉 다시 한번 여기를 복구하려고 그러다가 버티지 못하니까 밀린 거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상황은 무조건적으로 뭐 당장에 저점 잡았다 낙관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요게 지금 3분봉상으로 이거는 122평선입니다 여기 위에서 안착해 줘야 돼요. 여기 윗구간에서 봉이 이런 식으로 안착해 줘서 여기서 다시 들어 올리면서 이 추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바꾸는 움직임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게 내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내일이 돼야만 된다. 내일 21만원 요정도 만약에 깨가지고 122평선까지 밀려버리면, 그것도 뭉툭한 음봉으로 밀리면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움직임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매매를 하는 개인들한테도 굉장히 공포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내일의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되겠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데 이 시젠에 보유하고 계신 그 매매할 때 사신 게 현금으로 사셨다 그러면 지금은 팔 때는 아니에요. 내일 빠지더라도 많이 빠지지 않을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내일 빠지더라도 많이 빠지지 않을 거고, 월요일날은 아마 기술적 반등에 대한 시도가 나올 겁니다. 보통 월요일은 아시겠지만 활발하잖아요. 액티브한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거고, 뭐 화이자가 더 뭔가 한다, 뭐 엄청나게 화이자가 더 뭘 한다라고 해도 이제 그거에 대한 데미지는 없을 겁니다. 다만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기타 등등의 백신들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면 좀 더 밀릴 수 있는 개연성도 있겠지만, 당장 이 화이자 가지고는 더 낙폭을 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고 좀 계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홀딩으로. 근데 만약에 신용이다, 근데 신용을 상당히 많이 사셨다, 그리고 지금 담보 비율이 140% 간당간당 하신 분들은 조금 내일 만약에 장중에 반등이 좀 나오는 시도가 나온다면 담보 비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일부 매도를 하고 담보 비율을 높이시는 것도 뭐 괜찮은 방안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뭐 지지라인이니 뭐 이평선이니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만들어진 것 같고 크게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상당히 파워풀한 하나의 예측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더 큰 음봉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거래량이 실린 않아야 되고, 오늘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조금 막판에 좀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해줬고, 단일가에서 좀 빠졌지만 이 21만원과 일봉상의 121평선 라인을 지지해주는지를 최종적으로 계속 좀 장중에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걸 깨면 상당히 좀 투심이 악화돼서, 그리고 월요일에 나올 수 있는 반대매매 물량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금
피닉스셀도 나올 수는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렇지 않고 되도록이면 양봉을 좀 뽑아내면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실적이라든지 기대감, 그리고 진단키트에 대한 효용성, 뭐 이런 여러가지 다 맞습니다. 맞고 지금 당장 이렇게 빠질만한 이유는 화이자였는데, 그게 어느정도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내일 반영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 금요일인데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부디 양봉으로 좀 마감하는 하루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